활을 쏜다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팽팽한 활 시위를 당겨서 관역 정중앙을 팍 꿰뚫는 그런 멋진 장면이겠죠? 근데요, 이게 그냥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전통 활쏘기 궁도는요, 그 안에 엄청나게 깊은 세계가 담겨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정신을 수련하는 길, 궁도의 핵심이죠. 예의를 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레시피 보고 똑같이 만드는 요리사랑 자기만의 철학으로 완전히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셰프.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뭔가를 그냥 잘 해내는 기술을 넘어서 진짜 예술의 경지로 나아가는 길. 궁도에서는 그 답이 바로 수련의 철학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철학의 가장 중심, 심장부에는 예의엄수라는 네 글자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말 그대로 예의를 아주 엄격하게 지킨 자는 뜻인데요. 바로 이 예의엄수가 활쏘기를 그냥 관용 마치는 기술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높은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뭐랄까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예의엄수라는 게 활터, 우리가 사정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질까요? 그 모든 규칙들 밑바닥을 쭉 살펴보면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존중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다른 사람, 즉 타인에 대한 존중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활터라는 곳은 정말 숨막히는 집중력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아주 작은 행동, 작은 소리 하나가 다른 사람의 집중력과 안전에 바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기본 중에 기본,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규칙이 바로 이거예요. 동료가 활을 가득 당긴 상태, 이걸 만작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절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안 돼요. 이 만작이라는 순간이 숨을 딱 멈추고 온 신경을 집중하는 정말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이때 조용히 해주는 건 그냥 시끄럽게 안 하는 걸 넘어서 당신의 집중을 존중합니다 라는 아주 적극적인 마음의 표현인 거죠. 자, 두 번째 존중은 바로 질서에 대한 존중입니다. 활터도 하나의 작은 사회잖아요. 이 공동체가 매끄럽게 돌아가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여기를 보시면 그 관계가 참 재밌게 나타나 있는데요. 장유유서라는 원칙이 있긴 하지만 이게 막 위아래를 따지는 권위적인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선배는 먼저 경험했으니까 그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모범을 보이는 거고, 후배는 그 경험과 인격을 존중하면서 배우는 자세를 갖는 거죠. 이런 건강한 상호 존중이야말로 활터의 조화를 만드는 진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바로 장비에 대한 존중입니다. 궁도에서 활과 화살은요, 그냥 목표물을 맞히는 도구, 그 이상이에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죠. 야, 이 표현 한번 보세요. 활과 화살은 궁사의 혼이 담긴 분신과 같다.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말 그대로 활과 화살이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활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 건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한다는 뜻이고요. 내 장비를 아끼고 소중히 다루는 건 나 자신을 존중하고 이 수련에 정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활터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동들, 그러니까 일종의 형식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런 겉으로 보이는 형식들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어떤 내면의 목표를 향해 있는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 관계를 딱 보여주네요. 왼쪽에 보이는 외적인 형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모든 예의 범절은요, 결국 오른쪽에 있는 내면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훈련 방법인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자세를 바로잡는 과정 자체가 내 마음을 갈고 닦는 수련이 되는 셈이죠. 그럼 그 수련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바로 정심. 바를 정자에 마음 심자를 쓰는 바른 마음의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그 모든 복잡해 보이는 규칙과 절차는 결국 이 고요하고 올곧은 마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철학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지극히 실용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고요? 마음이 막 불안하고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데 관역의 중심을 맞출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맞히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결국 예의를 지키는 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정신준비 운동인 셈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궁도의 정신은요, 절대 활터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아요. 오히려 활터에서 하는 모든 수련은 우리 일상생활에 그 정신을 가져오기 위한 일종의 훈련소 같은 곳이라고 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활터에서 애써 기른 그런 좋은 정신들이 활터 문을 나서는 순간 사라져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절반짜리 수련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기 절제, 타인에 대한 배려, 질서 존중 같은 것들이 우리 집, 우리 직장, 우리 사회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해요. 결국 궁도는 활 쏘기 훈련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대하는 태도를 수련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 좋은 가치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궁도에서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명쾌한 지침 하나를 딱 줍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관역을 마주하듯 하라.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처리해야 할 일들, 그리고 수많은 도전들, 이 모든 걸 하나의 관역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고 온전한 집중으로 대하라는 정말 깊은 가르침이죠. 자, 이쯤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조준해야 할 나만의 관역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나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궁도의 그 엄격해 보이는 예의가 우리에게 진짜로 주는 건 과연 뭘까요? 엄격한 규칙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거 좀 역설적으로 들리시나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 규칙이 없으면 우리는 뭘 해야 할지, 다른 사람 눈치는 어떻게 봐야 할지, 오히려 이런저런 생각에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돼요. 궁도의 예의는 바로 이런 불필요한 고민과 잡생각들을 딱 차단해주는 장치인 거예요. 정해진 형식의 내 몸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지고 그 텅 빈 고요함 속에서 오로지 관역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진짜 정신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신은 결국 하나의 태도로 모아집니다. 바로 공자의 이 말 속에 그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화를 쏘아서 마치지 못하면 남을 탓하지 말고 그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아라.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원인을 찾는 이 자기 성찰의 자세야말로 예의 엄수가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 최종 목적지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예의 엄수의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공자의 4가지 가르침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 이 4가지 시침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절제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최고의 안내서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